안녕하십니까, 알파스트레이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마감 시간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1.9% 올라서 3,994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이 1조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. 거의 4천 가까운 지수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팔았는데 1조대 매수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그렇게 지금 매수가 많지는 않아서 요번이 1조 때는 거의 처음이고요. 사실 판 거가 더 많았죠. 2조 때 판 적도 있었고 뭐 이렇게 조 단위를 많이 팔아가지고 여전히 1개월로 보시면 외국인 13조 매도입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하루 이렇게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좀 더 꾸준히 들어오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이 한 3일 정도 계속 매일 한 1조씩 들어온다 그러면 확실히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이 과연 그 시작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코스피 지수 보시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. 결국에 11월 25일 이때가 이제 저점이 되는 것 같은데 3833까지 빠졌으니까 3800을 깨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3700대도 구경을 못 했는데 예전에 이제 8월 9월 때 이때 약간 횡보했을 때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정책 실망감도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횡보로 좀 당분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가 0.9% 빠졌고요. 나스닥은 0.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좀 알파벳이랑 엔비디아가 되게 엇갈리고 있어요. 뭐 알파벳이 좋을 때 보면 엔비디아가 약하고 엔비디아가 좋으면 알파벳이 약하고 되게 이제 라이벌 구도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이겼습니다. 엔비디아가 1.6%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1.6% 하락을 했습니다.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랑 같이 가는 그런 지금 종목인 것 같고요.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알파벳 올라갈 때 또 기대도 컸는데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졌습니다. 이렇게 4%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.6% 상승을 하면서 뭐 메모리 반도체는 현물가 보시면 뭐 꺾이지는 않아요. 계속해서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도 좋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다우가 어제 좀 많이 빠졌던 게 보면 좀 다른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. 보면 산업재 섹터가 의외로 좀 많이 빠졌고요. 그리고 헬스케어도 꽤 빠졌고, 뭐 유틸리티 섹터 이런 쪽이 다 빠졌습니다. 뭐 방산 쪽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뭐 휴전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, 이런 거가 오히려 방산한테는 악재가 되겠죠. 그래서 GE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로키드 마틴 뭐 이런 회사들이 3, 4%대 이렇게 빠졌고요. 레이시온 같은 경우도 4%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빠진 종목이 더 많기는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보면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어느새 또 사상치고 가고요. 참 그래서 쉽게 지금 뭐 장이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좀 큰 주식들이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또 AI 쪽 이렇게 랠리가 나오면 얼마든지 지금 또 S&P 500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1.5% 정도 빠진 수준이라서 거의 뭐 조정이라고 볼 수도 없겠죠. 그래서 좀 시장은 다시 올라갈 기회를 엿보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좀 많이 약한 거는 비트코인이 진짜 약해요. 비트코인이 9만 불 넘게 이렇게 좀 반등을 했다가도 다시 이렇게 빠지면서 지금 8만 불 때 이렇게 다시 내려왔는데 이 뭐 스트래티지 마이클 셀러의 스트래티지가 계속해서 좀 잡음이 있습니다.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.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사 모으기만 했는데 좀 팔 것 같다는 그런 지금 루머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다른 자산에 비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뭐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고요. 4,200달러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은 가격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. 은이 오히려 지금은 가장
강한 그런 지금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수 그래도 꽤 올랐고요.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시면 반도체가 일단 좋았습니다. 삼성전자 2.5% 올랐고요. 하이닉스도 3.7%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투톱이 이렇게 잘 이끌어줬고요.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4%대 상승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저번에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뭐 이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해요. 일단은 조건들이 너무 좀 지저분하게 막 있고요. 일단 최고 세율 자체도 25%를 좀 기대를 했는데 뭐 구간이 굉장히 크긴 합니다. 50억 이상이긴 한데 그래도 30%라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3%가 되니까 조금 좀 아쉽다. 네, 그런 생각은 드는데. 근데 뭐 기존에 어쨌든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과세 되면 거의 50% 가까운 세금을 내던 게 뭐 33%면 그래도 배당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배당이 이제 늘어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들이 뭐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주주들이 진짜 실제로 배당을 늘리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쨌든 시장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면서 금융주 같은 경우 좀 올랐어요. 그래서 KB금융이 4.5% 상승을 했고요. 신한지주 2% 그리고 하나금융주도 3% 네, 이렇게 금융지주사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KB금융 같은 경우는 저번에 뭐 고점 이렇게 좀 피레침처럼 찍은 게 14만 원이긴 한데 다시 그래도 꽤 이렇게 고점대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금융주도 또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저번에 고점이 네, 10만 원 살짝 넘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 뭐 9만 원대 후반이니까 뭐 고점에서 그렇게 지금 차이가 안 나죠. 그래서 금융지주 이런 은행 쪽도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또 사상 최고가 돌파할 수 있으니까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이 1조 대, 1조 2천억 이렇게 매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일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 또 쉽게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당분간은 뭐 횡보하다가 미국이 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좀 연속적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어쨌든 뭐 이 흐름이 상승 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 4,200대 뭐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뭐 좀 빨리 돌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한번 좀 꺾였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. 뭐 빠르면 한 내년 초 뭐 이 정도에 다시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여전히 좀 이런 상승에 대한 뷰는 네,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